네, 제33차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MBN에서 주말 저녁 한성원 앵커와 함께 뉴스센터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정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 참석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일경제신문은 매년 창간 행사를 대신해서 독자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가적 어젠다를 제안하기 위해서 국민보고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간 57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보고대회의 주제는 바로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제조강국으로 다시금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무대 앞쪽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카메라 로봇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행사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촬영 장면이 지금 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사장에 들어오시면서 현대 트랜시스의 미래형 카시트, 또 삼성의 150인치 텔레비전과 같은 전시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제조업의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사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께서 대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기획수석을 맡고 있는 이관섭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제33차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년 5월 제32차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이어 제33차 국민보고대회에 인사드릴 수 있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매경미디어그룹의 장대환 회장님, 매일경제신문과 MBN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제조업 선전에 힘입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OLED 세계 1위, 2차 전지 2위, 전기차 3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일궈왔습니다. 글로벌 산업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10대 경제 대국에서 더 나아가 G5가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높여온 제조업 경쟁 우위를 지켜내면서 경제 안보와 밀접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서 강조했듯이 정부는 글로벌 첨단 산업 속도전에서 우리 기업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고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각 지역의 대학, 산업 인프라 등 혁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첨단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균형적 성장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를 발목 잡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 교육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그린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산업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제조업이 더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조강국 G5 도약을 위한 액션 플랜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대독해 주신 이관섭 수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김기현입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 대외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경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그렇지만 오늘 행사의 의미도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인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경 미디어 그룹의 제33차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바로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준비하신 우리 장대한 매경 미디어 그룹의 회장님과 매경 그리고 MBN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97년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온 대한민국의 등불 역할, 바로 그것이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간 여러 차례 참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또 관심을 기울여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번 대회 주제는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19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공급망 불안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제조업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제조 강국, 세계 강국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GDP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비중이 25%를 넘을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건국 이래 제조업은 대한민국을 오늘의 위치로 만들어 온 절대 원동력이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던 나라에서 세계적인 조선, 철강, 화학의 기지로도 발전했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주요 생산품이기도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서 AI, 모빌리티, 우주항공, 원자력, 바이오 헬스 등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미래산업과 기존의 제조업이 시너지 효과를 잘 만들어내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경제 강국 도약의 모든 총력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보고대회에서 그것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고 그것을 잘 받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국회에서 또 우리 당에서 도울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역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매일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각 분야를 진단해 온 국민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33번째를 맞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장대한 회장님 그 발표 원고를요 별도로 따로 받아가지고 2번이나 따로 좀 숙독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5년간 33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대를 앞서는 비전을 제시해온 저력과 성과는 그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극애를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간 57주년을 맞는 올해도 우리 제조업의 현재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제조강국 코리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5대 제조강국으로 꼽혔던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7위로 뒤처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70% 이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제조업의 부진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총 생산만 보면 아직은 성장하고 있지만 품목별 생산 감소는 경기 둔화세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제조업 주력 품목의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반도체와 화학제품 분야는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보호 무역주의 물결 속에 너나 없이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 제조 강국들조차 자국의 업계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금 제조 강국 코리아로 우뚝 설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역량과 기반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도 K-칩스법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고 또 저희가 협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하고 있는 IRA의 한국판 관련된 법안들도 만들어야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이 리쇼어링과 관련된 과감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또는 인허가 있어서의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그런 획기적인 정책도 지금은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대한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일경제 창간 57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께서 환영의 인사와 함께 개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조천회를 하니까 지구로 다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얼굴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민보고대회는 제조 강국 G5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왜 갑자기 제조업을 또 들먹거리나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제조업의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제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낡은 산업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업이나 관광 산업에 주력한 국가들은 외부 변수에 경제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국력을 원하는 나라는 반드시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가치는 숫자가 증명을 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서비스업의 2배에 해당합니다. 약 500만 명의 일자리를 우리 제조업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수출의 84%를 담당합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제조 강국이 곧 패권 국가였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크게 융성하자 중국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은 경제 구조를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한 대가를 이번 코로나 시기에 톡톡히 치렀습니다. 2020년 영국 경제 성장률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마이너스 1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위기에 취약해졌습니다. 현재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를 웃돕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장비, 대형 여객기 등은 여전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조선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영역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핵심 기술인 화물창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AI와 로보틱스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래의 공장은 모든 제조 과정이 데이터로 산출이 되고 AI에 의해 최적화됩니다. 불량률이 낮아지고 설비 고장이나 공장 내 사고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AI 공장 솔루션을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 공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의 지멘스, 스위스의 ABB 같은 기업은 이 솔루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빨리 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등 강대국들이 더 무서운 기세로 제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제조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계속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5대 강국인 G5로 도약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민보고대회는 저희 매일경제신문 창간 5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종합편성 방송 MBN을 통해 많은 도약을 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MBN을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NFT의 약자로 부릅니다. 이 MBN을 통해서 저희는 또 한 차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사회의 리더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보고대회가 한국 제조업이 재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장대환 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매경미디어그룹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프로젝트팀이 3개월 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해외 취재를 거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함께 완성을 했습니다. 발표자는 두 분이 나서실 텐데요. 먼저 황영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진단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부국장께서 미래 제조업을 위한 액션 플랜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시 제조업에 집중합니다.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제조업으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미국의 혁신 기업가 일론 머스크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조업은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산업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제조 강국은 곧 패권 국가였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가 강국으로 군림했다는 얘기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의 근원지 영국, 20세기 세계대전의 수혜를 입은 미국이 제조 강국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건 역시 그 중심에는 제조업의 힘입니다. If you don't produce stuff, it's hard to know how to improve it. It's hard to know how to change how you produce it to cut costs. So when you give up manufacturing, that hurts your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 think that's an important aspect for trying to maintain a manufacturing base to try to continue to foster innovation. 근래까지 제조업의 키워드는 글로벌화, 자동화, 생산 효율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조업에는 세 가지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탈세계화, 디지털화, 탈탄소화가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미래 제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글로벌 제조 강국 중 하나인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니어셔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열세였던 미국 제조업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도체 칩 액트, 전기차 IRA, 공장 세제 혜택 등 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장을 지속적 반강제로 들여와서 이미 2,9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중국도 이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공장의 이탈을 저지하고 그들의 제조 패권을 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 정책을 씁니다. 10대 전략 산업 부품의 국산화 70%를 달성한다는 중국 제조 2025 등 강력한 국가 단위 정책으로 중국 제조업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입니다. 미래의 AI 팩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선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공장 관리를 최적화합니다. 사람을 대신한 드론이 물류의 정보를 모아 결함을 관리하고 장비들 간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 예측 생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연결을 통한 AI 팩토리, 고부가 제조업의 열쇠입니다. 영상 속 지멘스 스마트 팩토리에서 보신 것처럼 제조 공정의 자동화는 물론이고 그거를 넘어서 공정에서의 데이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단계로 디지털화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전통 기업인 존디어는 그들의 농작기계 기술과 AI를 결합해 완전 무인 생산 시스템을 꿈꾸고 판을 흔드는 혁신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도전은 탈탄소화입니다. 탈탄소 관련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제조업들의 탈탄소화 로드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포브스 2000 기업의 무려 35% 이상이 넷제로 목표를 제시했으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화학공업은 물론 기타 산업으로 빠르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은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품 생산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 외에도 제품의 사용, 폐기에서 발생되는 탄소량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 기반 전반의 환경 영향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를 2026년에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기업에게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한국은 GDP 내 제조업의 비중이 26%, 세계 2위입니다. 좋은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 기반이 제조업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얘기하는 MII, 즉 국가별 제조 혁신 지수를 가지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 5대 강국인 줄 알았던 한국의 순위는 7위였습니다. 더 이상 제조 선도 국가로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은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 대만에도 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제조업 혁신 지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수는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 그리고 제조업의 신패러다임을 반영 평가한 지표입니다. 5대 세부 지표로서 제조업의 생산량, 수출량 등 고부가치 산업 비중, 디지털화 수준, 탈탄소화 수준, 마지막으로 인력 및 규제 인프라를 반영합니다. 글로벌 탑5와 비교하면 한국의 제조업은 생산량, 수출량 등의 양적 지표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질적 영역, 즉 고부가치 산업의 전환 비중이나 디지털화 수준, 탈탄소화에 대한 준비 여력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도 고강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쟁력이 우리가 자랑하는 자동차, 반도체에는 예외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 생태계는 여전히 90% 이상이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면 우리 자동차 제조업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IDM 부문 점유율은 50%에 달하지만 고부가 영역 점유율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외에 우리에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해 현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국 제조업 미충원 인원 비율은 29%로 산업 평균 대비 2배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에도 우리의 경쟁국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은 대규모 자국 시장을 갖고 있다는 이점을 이용합니다. 독일,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국가별 세부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들이 강력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은 단일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 단위, 더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의 팀 연합 전략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한국도 이런 전략을 성공시킬 국가적 자산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한국 기업만의 가버넌스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탑티어 선도 기업이 등대 기업 역할을 한다면 제조 산업의 혁신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로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제조업으로 유인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준비한다면 고숙련, 고급 인력을 수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강한 IT, 테크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가는 속도전에서 충분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한국만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민간 협력으로 제조 산업의 부흥을 일으켰던 DNA가 있습니다. 한 발짝 늦게 시작하지만 방향만 잘 설정된다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신속하게 제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로봇 고마워. 매일경제는 한국 제조업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5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 4,000개 기업의 공장을 AI 팩토리로 전환합시다. 한국 제조업은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대응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생산성 하락과 수출 감소라는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심장인 생산 공장을 AI 팩토리로 전환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가 수행한 스마트 공장 전환 작업은 수작업을 전산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처리할 AI 솔루션이 빠져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4,000개 공장을 5년 내 AI 솔루션을 갖춘 AI 팩토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AI 분야에서는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양자 컴퓨터와 챗 GPT를 활용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소비자의 제품 이용 패턴까지 활용하는 AI 솔루션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매일경제 취재진이 최근 도쿄에서 만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엘렉트론 CEO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2030年以降はこのビットコンピューティング、脳型コンピューティング、クアンタムコンピューティング、これら全てが融合することによってさらにデータの通信量は増えていくと思います。そういうことは2040年では2020年に対して100倍のデータ通信量があるとい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현재 대부분의 한국 공장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향후 설립 예정인 양자기술대학원에서 AI 팩토리 솔루션 개발에 앞장서 주십시오. AI 팩토리 공장들 사이에 데이터가 공유되면 국내 제조 생태계는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촘촘한 데이터 연결로 고장난 부품 추적이 가능해지고 버려지던 폐기물을 협력업체가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산업계 데이터를 통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업계가 나서서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아우르는 카테나엑스란 데이터 동맹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최근 독일에서 만난 이 협의체의 올리버 칸서 의장은 카테나엑스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한국형 데이터 동맹을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A battery passport, for instance, cannot be done by one outfitter or one OEM. We have to radically collaborate on a global scale from raw material to first-tier suppliers to OEM to dismantlers and recycling companies. We have to bring that value chain in a transparent and digital footprint. 저희의 두 번째 제안은 한국 내 핵심 공장인 머더 팩토리 강화 전략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 내 생산 공장 설립을 압박하면서 한국은 첨단 산업의 공동화까지 우려됩니다. 이 같은 탈세계화와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머더 팩토리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당수 한국의 본사 공장과 해외 공장은 각각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거나 기능이 중복된 조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항공업계에 쓰이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적용해 분명하게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허브가 되는 국내 머더 팩토리는 설계와 R&D,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 첨단 제품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스포크인 해외 공장은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더 팩토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유럽의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의 R&D 센터를 국내로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5대 첨단 파운드리 산업을 키웁시다. 전기차를 비롯해 소형 모듈 원전, 소형 인공위성, 탄소 포집 플랜트, 바이오 신약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5대 분야는 2040년 4천조 원대 시장이 될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일각에서는 파운드리 생산 방식이 OEM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OEM 생산이 인건비에 기초한 가격 경쟁 중심이라면 파운드리는 자체 제조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생산 방식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가 파운드리 사업의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입니다. 2035년이 되면 전기차 750만 대가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의 혼다는 소니 브랜드를 붙인 시제품 차량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나이키카, 샤넬카도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소형 모듈 원전, 인공위성, 탄소 포집 설비 시장은 설계사만 넘쳐날 뿐 제조 분야에 뚜렷한 강자가 없습니다. 원전과 제조업 생태계를 갖춘 한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을 지낸 클레이 쉘 엑스에너지 CEO는 매일경제 취재팀에게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Biggest beneficiaries of that is going to be, aspects of the Korean nuclear industry, because, the Korean nuclear industry is really recognized as a global leader. 바이오 신약 분야는 국내 20여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수주하고 생산하는 파운드리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슈퍼얼 기업을 적극 육성합시다. 슈퍼얼 기업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처럼 독보적 기술로 발주업체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슈퍼얼 기업의 공통점은 장기적 안목의 R&D 투자입니다. 한국에서 슈퍼얼 기업을 키워내려면 기업과 정부가 R&D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고 김재관 박사를 아십니까?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포항제철 건립을 제안했고 직접 공장을 완성시킨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슈퍼얼 기업이 탄생하려면 공대 출신의 이 같은 특급 엔지니어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제2의 김재관 박사가 나오려면 국가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엔지니어에 대한 파격 대우와 정년 후에도 마스터로 후학을 양성하는 슈퍼 엔지니어 지원 체계를 만듭시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가업이 승계돼야만 그 기술이 계속 이어집니다. 최고 60%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세율은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제안입니다. 팀 코리아로 다 함께 위기를 돌파합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나홀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 격화와 블록화로 이제는 국가대항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큽니다. 매일경제가 대한상의와 함께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이 자국 내 대규모 공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산 중간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노조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노조의 목만 챙기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습니다. 치열한 국가대항전이 펼쳐진 지금은 기업 혼자 경쟁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까지 모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 관련 법안부터 시급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이 팀 코리아로 뭉쳐 또 한 번의 제조업 성공 신화를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시한 5가지 액션 플랜을 실천해 5대 경제강국 진입이란 호쾌한 슬램덩크를 성공시킵시다. 대한민국의 G5 도약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발표자 두 분께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국민보고대회를 모두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일경제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어온 세계 지식포럼이 올해로 24회째를 맞습니다.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촐하지만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사 모두 든든히 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